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라팔, 우리가 라팔아 팔렸냐 아니요, 라팔아 팔렸냐 아니요, 이 라팔 안 팔리는 삼행시까지 만들었던 그 라팔이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전투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려 80대를 한꺼번에 파는 사상 최대의 라팔 판매 계약을 했는데요. 태당 무려 2,500억이 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 냉전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자유진영을 무섭게 만들었던 미그, 그 미그 전투기, 그래서 공산진영의 전투기, 그런 미그기, 이렇게 거의 대명사화 되었던 그 미그 전투기가, 미그사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수호이에게 먹혀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치열하게 경쟁해온 숙명의 라이벌 미그와 수호이가 결국 하나의 회사로 통합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미그가 수호이에 흡수 합병되는 형국인데, 이로써 탈냉전 이후 지리멸렬을 면치 못했던 미그의 명맥은 사실상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1월 30일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의 이사회를 열고 산하기업인 미코양과 수호이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2월 3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미그와 수호이는 지난 2006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주요 항공기 제작사들을 모두 통합한 UAC 산하기업으로 흡수된 바 있는데요. 이번 합병 조치는 UAC의 지분 92.31%를 가지고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의 국영 종합방산기업 로스텍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합병에 따라 미그는 수호이의 한 파트로 흡수 합병되어 수호이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로써 미그는 소련 붕괴 후 30여 년 만에 숙명의 라이벌인 수호이의 하부 조직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UAC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호이와 미그의 설계 및 제조 기능은 완전히 통합되었지만 각각의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그 29를 기반으로 한 미그 35 이후 사실상 신규 항공기 설계 및 수출 실적이 거의 없는 미그의 미래 전투기 개발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미그 31의 후속 고고도 고속 요격기로 미그 41로 명명될 예정인 마하 4급의 차세대 스텔스 요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합병 조치 이전에 미그 31의 대규모 성능 개량 사업을 발표한 바 있어 미그 41을 통해 전투기 브랜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던 미그 전투기의 명맥은 사실상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야, 6.25 전쟁 당시에도 미그 엘리 이렇게 해서 이 북쪽 지역에서 정말 이 무스탕 전투기를 처음에 격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쌕쌕이라고 했던 그 세이버 전투기가 들어와서 격투를 벌였던 그 미그 15, 그리고 그 이후에 미그 17, 미그 19, 미그 19는 북한군의 주력 전투기였죠. 그리고 북한군의 주력 전투기이면서 월남전 때 F4 팬텀 전투기를 무지하게 괴롭혔던 미그 21, 전 세계에 그냥 자유진영의 F5처럼 쫙 깔렸던 그 미그 21, 그리고 가베닉 기체를 쓰면서, 동체를 쓰면서 이제 저고도 고속 침투할 수 있는 미그 23, 북한도 40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빠른 전투기였던 미그 25, 정말 자유진영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환상의 전투기 미그 25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개량한 미그 27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 미그 29라는 걸 또 만들면서 야, 정말 미그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냉전 해체 직전에 미그 29를 만들었지만 그냥 그게 끝이었다. 그 미그 29를 북한에도 팔고 폴란드에도 팔고 세계 여러 공산국가에 많이 팔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냉전 해체 이후에 각자 도생의 시간이 왔고, 그때 수호이에게 경쟁에서 졌죠. 그리고 이제 미그 29 이후에는 새로 된 설계된 완전 신규 기체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미그 29를 개량해서 미그 29K다, 미그 29M이다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다가 이걸 또 대표 개량해서 미그 35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미그 29를 조금 현대화 개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는 신규 전투기를 못 만들었죠. 그런데 경쟁사였던 수호이는 미그에게 밀려서 사실은 전투기는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공격기 위주로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수호이 22, 수호이 24, 수호이 25 이런 거 하다가 냉전 해체 직전에
미국의 F-15라는 대형 전투기에 필적하는 전투기를 만들자 해서 수호이 27을 만들었던 게 그게 결정적으로 냉전 해체 이후에 뭐 아주 붐이 돼가지고 전 세계 수호이 27 계열 엄청나게 팔면서 그걸 다시 멀티롤로 만든 수호이 30 그리고 해상형으로 항모 탑재형으로 만든 수호이 33 그리고 폭격기형으로 만든 수호이 34 그리고 다시 4.5세대 버전으로 만든 수호이 35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수호이 시리즈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그 수호이 시리즈 때문에 미국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아예 수호이의 하나의 사업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이름은 브랜드는 유지한다. 그 브랜드도 사실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인도의 차기 항모 전투기 사업에 미그 29K가 계속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36대 전투기 도입 사업 우리 한국의 FA50 들어가 있죠. 여기에 체급이 안 맞게 미그 35가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하고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브랜드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다 끝나면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면 또 성공하면 이제 계속 판매를 해야 되니까 브랜드를 유지하겠지만 실패하면 그냥 뭐 끝나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뭐 지구의 반을 지배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미국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미국이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수호이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팔 소식입니다. 정말 이거 격세지감, 세옹지마 느낍니다. 4세대 전투기 도입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갈등하던 UAE가 결국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UAE가 200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제 무기 구매를 깜짝 발표하며 라팔 도입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전투기 세일즈를 위해 UAE를 방문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담판을 통해 최신 버전의 라팔 스탠다드 F4 전투기 80대, 카라칼 특수전 헬기 12대 등 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이 현지 시각 12월 3일 발표했습니다. 당초 UAE는 미국제 F-35A 전투기 5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미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벽에 부딪히자 러시아와 접촉해서 수호이의 체크메이트 전투기의 개발을 의뢰하는 한편 물밑에서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UAE는 80대의 라팔 F4 전투기를 190억 달러, 대당 2억 3,750만 달러에 구매하게 됐는데요. 이번 계약은 라팔 전투기 해외 판매 계약 역사상 최대 규모로 라팔 계열 전체의 운용 유지비 감소와 추가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UAE가 2027년부터 도입하는 라팔 스탠다드 F4 계열은 현재 전력화된 가장 최신 사양인 F3R 버전을 기반으로 동체 재설계를 통한 세미 스텔스 능력, 6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수준의 네트워크전 능력, 신형 무장 운용 능력이 부여될 예정으로 프랑스 역시 2040년대 후반까지 사용할 예정인 라팔 최후기형입니다. UAE는 이번 전투기 거래를 계기로 지중해, 아랍, 리비아 등 지역 현안에서 프랑스와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번 라팔 수출 성사와 UAE, 프랑스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 프랑스의 입지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200억 달러 같으면은 뭐 우리 돈으로 24조 원의 돈에 80대의 라팔 그리고 12대의 카라칼 헬기 특수전 헬기인데 이게 푸마 헬기의 특수전 버전이에요. 좀 덩치가 큰 헬기죠.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동안 이 라팔이 전혀 안 팔리다가 이집트에서 판매되는 것을 시작으로 뭐 여기저기 그냥 찔끔찔끔 조금 또 팔리더니 이제는 80대 한꺼번에 대박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라팔을 도입한 나라가 이제 7개 나라가 돼요. 그게 어느 나라가 하면 인도, 이집트, 그리고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UAE, 그리고 본국인 프랑스 이렇게 해서 8개 나라가 사용하고 7개 나라에 수출이 돼요. 정말 대단한데 이 라팔 UAE 같은 경우는 F4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장 최신형이 F3R이죠. 이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도입하는 버전인데 이게 이제 멀티롤에다가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강력한 전자전 제밍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버전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6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네트워크전 능력, 무인기 지휘 능력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안 그래도 라팔 전투기가 보시다시피 좀 뭐 미려하게 생겼죠. 그래서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다 그래요. 1제곱미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가다듬어서 RCS를 더 떨어뜨려서 상대에게 탐지되는 거리를 더 줄이는 세미 스텔스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뭐 이런 버전으로 F4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에든델을 도입한다. 자, 그럼 이 딜이 어떻게 성사됐을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바로 그냥 F-35를 50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랬는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UAE가 계속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는데 안 해주죠. 이런 상황에서 UAE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스텔스 전투기 있어야 된다 해서 러시아에 의뢰해서 러시아가 지금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 소형 스텔스 전투기 만드는 거 그 체크메이트 연구 개발비를 상당 부분 대고 그리고는 그걸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오다가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전투기를 러시아제로 쓴다 이러면 미국하고는 갈라서는 것이 되죠. 미국하고 정치적으로 갈라서면 완전히 그냥 중동 지역에서 낙동강 오리알 그냥 이란하고 같은 편 되든지 낙동강 오리알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란하고 같은 편이 될 수는 없죠. 이란하고는 순위파와 시아파의 완전히 적대적 관계니까. 그런데 또 낙동강 오리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3의 길인 미국에게도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는 프랑스 전투기를 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쩌면 이게 프랑스와 미국의 또 협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 호주의 핵 잠수함을 주기 위해서 프랑스가 맺어놓았던 한 50조 원 규모의 그 계약을 미국이 파토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렸는데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계속 이 F-35를 UAE가 못 사도록 홀딩 시켜줄 테니까 그때 라팔 팔도록 우리가 또 라팔 사라라고 또 은근히 압력도 주고 할 테니까 그거로 그냥 퉁치자, 좀 양해하자 이런 협의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프랑스의 나발 조선소는 완전히 그냥 큰일 났지만 프랑스의 다소 항공사는 아주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라는 소식을 드리고 라파라 8년이 아니어가 아니라 라파라 8년이 그래 대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